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대구 콘서트까지 성황리에 종료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기대하고 고대했던 대구 콘서트 일정이 어느새 금방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콘서트 일정은 많이 남아있죠? 내년 1월달까지는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임영웅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가 다시 발표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행복하다, 진짜 이런 시간을 또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 등등등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질렀는데, 어느샌가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빠른 속도로 종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암 콘서트 때 티켓팅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번 마지막 대구 콘서트 3일째 날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소시만의 스타일로 바로 한번 재밌게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뉴스 소식 하나 좀 전달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복면가왕, MBC의 대표적 간판 예능 방송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복면가왕 이야기를 제가 갑자기 했느냐? 자, 복면가왕에 등장한 한 출연자 때문인데요. 임영웅님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보니까 이번 복면가왕에서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부른 참가자가 존재했었나봐요.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문이 있었죠. 복면가왕에 우리 아티스트가 출연을 하네 마네 다 헛소리 뜬 소문, 헛소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여기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열창하게 되는 지금 이 시대적 흐름과 배경을 살펴본다면 트롯이라는 장르를 진작에 뛰어넘었고 중장년층의 아이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조차 한 번 더 훌쩍 뛰어넘으면서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을 제대로 선보이고 있구나.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구 콘서트에서도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의 이 대구 콘서트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 모든 티켓이 싹 다 품절이 됐고 그놈의 안표파리들이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있지만 현명하신 영웅시대 분들은 그 안표파리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그러면서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 일정은 엄청났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전드 공연으로 계속 많은 대중들과 또 많은 콘서트를 본 후담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번 대구 콘서트 마지막 날에 임영웅님의 손편지에 담긴 영수증 글씨입니다.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 잊지 않는 영웅이가 될게 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완전 편지처럼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에서만 받아볼 수 있는 영수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일반 대중들은 이런 임영웅님의 영수증에 적힌 편지글 하나하나에도 큰 감동과 감격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성이 바르고 팬들을 생각할 줄 아는 가수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열광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후기 쉬지 않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서트 시작하자마자 댄스로 연달아 한 6곡 했나? 정말 대박이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진짜 가수를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았다. 어느 날 문득 노래를 부를 땐 너무나 황홀했고 보금자리를 부를 땐 너무나 신이 났고 아버지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를 때는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노래야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상관없지만 바램 3단 고음을 좀 듣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중간중간 댄스도 어쩜 갈수록 실력이 느는지 진짜 댄스 가수인 줄 알았다. 웨이브도 댄스도 이제 예사 몸놀림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임영웅님 덕분에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콘서트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고 공연 직전에는 화장실도 금방 다녀와서
끊기지 않고 콘서트를 즐길 수 있었다. 콘서트 3시간 정도 하는 그 공연의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삭제됐다라는 말처럼 순식간에 흘러가고 말았다. 오늘 진짜 임영님을 가까이서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가까이에서 실물을 보고 싶은데 영님이 너무 멀었다고 해요. 면목만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멀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그만큼 임영님에 대한 콘서트가 엄청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후긴 또 있어요. 나는 작년 부산 앙코르 콘서트 때 보고 이번에 2번째로 보는 건데 등장하자마자 더더더더 잘생겨져 있다. 노래도 말하면 뭐해. 진짜 이런 표현 식상하지만 본업이 그야말로 신과 같았다. 걸어다니면서도 뛰어다니면서도 하이파이브를 하면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에 흔들림이 없었다. 본인이 웃지 않는 이상. 그런데 웃음 터져도 노래는 잘 불렀다. 스텝리, 바로 성공 리스트죠. 그리고 무대 구성 또한 기가 막히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반부터 흥 넘치게 댄스를 연달아 막 추고 잔망 타임을 보여준 뒤에 갑자기 모래알갱이 노래가 쭉 깔리는데 그 갭 차이가, 아니 댄스로 이렇게 신나게 놀아주고서 갑자기 발라드가 가능하다라는 게 너무나 신기했다. 사랑의 진짜는 너무나 달달했고 녹아서 없어질 정도였으며 특히 사랑의 진짜 잔망미도 쩔었다. 무지개 노래를 부를 땐 예전 안무가 살짝 보였는데 귀엽기도 귀여웠다. 특히 손이 참 곱던 그대의 노래를 부를 땐 정말 콘서트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고 손도 잡아줬다. 마이크를 주머니에 탁 꽂고서 댕댕이처럼 다다다다 하이파이브를 치며 돌기도 했었다. 난 계단석에서 부러워서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 노래를 부를 땐 울컥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또 감정선으로서 너무 잘 불렀다. 임영웅님의 아버지 노래를 부르다가 울컥했었나 봐요. 특히 아버지 노래를 부를 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를 때는 임영웅님이 팬분들 생각이 나서 굉장히 울컥울컥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선을 잘 유지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매 무대가 레전드이고 4단 고음에 내 뒤에 계시던 형님이 깜짝 놀라셨다. 이제는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에 형님분들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형님분이 깜짝 놀라셨다. 어찌됐건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임영웅은 잘생기고 비율 좋고 노래 잘하고 다정하고 센스가 미쳤다. 딱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을 다녀오시는 수많은 팬분들 어떤 증상이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을 다녀오면 후유증이 그렇게 남는데요. 자, 어떤 후유증인지 볼까요? 상사병의 증상.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괜히 서글프고 기분이 처진다. 입맛이 없고 잠자리가 편하지 않다. 머리가 아프고 멍한 증상이 있다.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짜증이 난다. 가슴이 답답하다. 혹은 심장이 아프다. 갑자기 문득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가 생각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공허하고 다른 것들이 다 쓸모없게만 여겨진다. 볼 수 없는 걸 아는데 자꾸 보고 싶다. 혹은 연락하고 싶다. 열이 나고 몸살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상사병 중증이라고 해요. 자, 우리 소천상님들. 이 중증에 계신 분들 혹시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내가 여기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영웅님이 이번에 얼마나 잔망미 넘치겠냐면 장풍 신공까지 제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임영웅님 콘서트 무대 중에 여기 앞에 이렇게 연기가 팍 올라오는 거 아시죠? 무대 장치잖아요. 특수효과. 근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임영웅님이 댄스 파트 중에 손으로 장풍 쏘는 모션을 탁 맞춰가지고 장풍 쏠 때 여기서 연기가 팍 올라오는 그런 잔망미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보조개를 뾱뾱 날리면서 댕댕이처럼 무대 끝과 끝을 막 엄청 뛰어다녔다고 해요. 참 대단한 게 작년 콘서트 때는 임영웅님이 댄스 파트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런데
댄스 파트가 그렇게 많아졌는데도 그렇게 무대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 아티스트가 무대를 뛰어다녔겠습니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영웅시대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많이 보고 싶어서 임영웅님이 그토록 뛰어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왜 자신이 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임영웅님이 스트레이라는 가수의 너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게 무슨 노래냐면 바로 이겁니다. 가수는 더 스트레이의 너라고 해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절절해서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이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가사를 대충 보면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 전화기만 보고 있잖아. 내 머릿속은 너의 생각들로만 짜여져 있어. 날 찾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아도 이제는 느낄 수 있어. 바라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줘도 이제는 견딜 수 있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는 나. 그리고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 방 안에서 너와 함께한 추억들. 자꾸만 생각이 나서 마음이 힘들어. 다 알고 있어. 끝이라는 걸. 날 찾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아도 이제는 느낄 수 있어. 바라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줘도 이제는 견딜 수 있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는 나. 그리고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주길. 와주길. 언젠가는 꼭 다시 볼 수 있기를.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는 나. 그리고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굉장히 우울한, 이별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임영웅님이 엄청 열창해서 옛 연인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콘서트장입니다. 근데 임영웅님이요, 이런 증언이 터졌어요. 차로 돌아다니면서 이 대구 엑스코를 돌면서 영시들 구경했대. 무슨 말이냐? 임영웅님이 무대에서 이제 멘트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구 엑스코 미리 와서 현장에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이 대구 엑스코를 쭉 한 바퀴 돌면서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몰래 지켜봤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몰래 지켜보면서 이 영웅시대 분들을 또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 마지막 날 콘서트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원래 마지막 날 제일 재밌는 거 아시죠? 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의 일요일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특히 마지막 날 콘서트가 신났다고 합니다. 콘서트는 첫 콘 아니면 막콘이다 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임영웅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영웅이를 가족으로 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현장에서 영웅이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 가족으로 두신 분 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 현장에 계신 관객석에 있는 분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순간적으로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임영웅님이 가족이라면서 이렇게 삐진 척 하니까 그때서야 영웅시대 분들이 다 알아들으시고 손을 막 들었는데,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실제로 제가 이 콘서트 후담 얘기를 해주면 이 영웅시대 분들, 수호천사님들이 댓글로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재밌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재밌게 들리시는 것 같아요. 이런 잔망미를 시도 때도 없이 막 보여주니까 현장에 있는 영웅시대 분들이 안 신날 수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의자 밑에 깜짝 놀랄 사인 30장을 붙여놨다고 해요. 랜덤으로 붙여놓은 거죠. 임영웅님이 직접 자필로 사인해놓은 사인장 30장을 이 객석에 계신 분들 엉덩이에 몰래 다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 뒤늦게 아신 분들이 이거
듣고 나서 막 의자를 뒤져봤는데 30개밖에 안 되잖아요. 좌석이 엄청 많은데. 근데 뭐 어찌됐건 그런 깜짝 선물도 있어가지고 현장에는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셨다. 요런 이벤트와 재미를 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연구하는 게 우리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하나 더 재미있는 사연을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요 공유된 모습들인데 요 여자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명광 군의 여자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 이름이 영순이에요. 근데 임영웅님이 매번 사연을 읽어주는 타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사연이 이제 읽어줬는데 어떤 분의 사연이 시작하자마자 안녕하세요 영순입니다 라고 해요. 이름이 똑같죠? 이명광 군의 가상의 여자친구와 이름이 똑같은데 사연 내용은 이랬어요. 지난 콘서트가 끝이 나면서 제 핸드폰은 불이 났습니다. 일단 듣도 보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너는 무조건 임영웅 콘서트 가서 꼭 봐라. 난리 부르스가 났는데 나중에서야 왜 주변에서 그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여자친구 이름이 영순이라는 걸요. 뭐지? 나의 촌스럽다고 느꼈던 이름을 영웅님이 영순씨라고 부르는데 아무것도 제 귀에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와, 놀랍게도 이명광 군의 가상의 여자친구 이름인 영순이와 이 사연을 쓴 분의 이름이 똑같았나봐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영광이와 이야기하고 저에게 노래 불러주는 그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빵순이 누나, 빵순아 라고 놀림만 받던 이름이 이제는 영광이의 여자친구 영순이로 탈바꿈했습니다. 영웅님의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만 전 제 착각의 늪에 빠져 있으렵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원이 있다면 직접 제 이름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끝나자마자 임영웅님이 우리 김영순씨 어디 계십니까? 영순아! 라고 외치니까 현장에 영웅시대 분들이 꺄! 하고 소리를 친 거죠. 설레인 거죠 막. 역시 여자의 마음, 팬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MBN 방송사에서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이 출연하는 특별한 특집 방송 편이 있었죠. 가방 속의 인생 스토리 토크백. 자, 이 MBN 측에서 아주 과감하고 중대한 결심을 해서 방영을 한 방송 프로입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임영웅님 특집 프로그램이라던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한 특집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다만 게스트가 있는 현장으로 직접 출동하여 이들의 가방 속에 든 이색 소지품과 인생 스토리를 전하는 그런 토크쇼죠.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등장을 하셔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사진이 가득한 곳, 또 영웅시대 분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티켓팅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을 위한 헌신과 긴 투병 생활까지 했음에도 임영웅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청률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가 좀 나왔어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린다면 물론 이거는 제가 직접 찾아낸 이 웨이브, 제가 뭐 많은 예를 들어드리는 바로 OTT 방송사의 라이브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KBS, SBS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워낙 늦은 시간에 방영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11시 한 20분쯤 촬영했을 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첫 줄에 5개, 10개, 그 다음에 11위 정도의 우리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이 토크팩 방송 프로그램이 딱 위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1위 정도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11위보다 점점 더 순위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10위권 안에까지 들어가서 제가 제일 좀 많이 오른 순위를 봤었던 거는 한 6위, 7위까지 올라간 걸 봤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피곤해서 이 영웅시대 분들의 등장하는 이 방송편 다 보느라 막 졸면서 보느라 제가 제대로 체크는 못했지만 제가 컴퓨터로 스크린샷을 찍어둔 거는 비록 11위에 랭크가 됐지만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6위, 7위까지 제가 찍어둔 줄 알았는데 그 스크린샷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이유가 이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일요일날 저녁 11시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늦은 시각에, 그것도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 평일 중에서도 월요일이 월요병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출근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날인데, 그날 앞두고 방영한 예능 프로그램 치고는 시청률 순위가 괜찮지 않습니까? 10위권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6위, 7위까지 올라갔었던 내용만 봐도 저는 역시 임영웅이란 가수와 파워가 실제로 좀 뛰어나구나.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좀 희망을 줬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분명히 조금 존재하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왜 대단하고 굉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임영웅님의 첫 전국 투어 콘서트는 굉장히 좀 비밀리에 뭔가 진행이 됐다면, 이제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는 비밀리에 진행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온 국민이 함께하는 대국민 콘서트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공연을 보는 연령대도 굉장히 다채로워졌고, 뭐 자녀분들만이 아니라 그냥 20대 커플끼리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수호천사님들의 증언도 있었고, 영웅시대분들의 증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가 얼마나 이 규모와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일까요?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팝송을 부르는 임영웅, I'm Yours 무대 영상 역시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이번에 임영웅님이 콘서트에서 영어가 들어간 노래를 많이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히 불렀습니다. 근데 이 I'm Yours, 제이슨 무라즈라고 하는 희대의 팝 가수죠. 뭐 싱어송라이터가 좀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근데 이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라는 팝송도 임영웅님만의 스타일로 소화를 했으며, 이 영상이 이제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당시에도 많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아직까지 1000만 뷰가 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상승이 돼서 이제 500만 뷰를 돌파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 시간이 좀 걸릴 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든 영상들, 유튜브에 있는 임영웅님의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들의 조회수가 1000만 뷰가 되는 순간이 온다 안 온다? 제가 볼 땐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있습니다. 역시 임영웅이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도 역시나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1등부터 3위까지는 임영웅, 김호중, 이찬원 이렇게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도 대단한 기록이지만 그냥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임영웅님의 평판 지수를 분석해 보니까 저번 달 10월 달 대비 8.12%나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상승해요. 계속 1등을 하고.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더불어서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임영웅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공연하다, 돌파하다, 기록하다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다. 키워드 분석에서도 전국 투어, I'm Here로 영웅시대가 높게 나왔다. 긍정 비율 90.86%로 분석이 됐다. 자, 키워드만 봐도 임영웅님의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가 얼마나 많은 대중들에게, 얼마나 많은 팬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 트로트 평판 결과 저런 단어들이 손에 꼽혔다. 그런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힘이 더 절실한 순간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바로 콘서트 리뷰로 갈 건데요. 바로 멜론뮤직 어워즈 투표 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부문별 투표가 굉장히 많이 지금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탑10 후보. 탑10 후보에서도 방탄소년단, 에스파, 아이브, 방탄소년단 멤버들, 아이들, NCT, 뉴진스 대단한
아이돌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 부문별 투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올해의 아티스트 부분에서 임영웅님이 방탄소년단을 지금 이기면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임영웅님이 1등을 달리고 있죠? 80만 표 정도를 받고 있고, 잘 안 나오네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걸 아예 빼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줄여가지고. 자, 좀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님의 투표가 지금 방탄소년단을 이기고 있다. 올해의 아티스트 분야에서 임영웅님이 80만 표로 31%, 방탄소년단이 23%로 58만 표. 굉장히 좀 박빙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올해의 앨범. 자, 올해의 앨범에서는 우리 임영웅님의 후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실물 앨범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올해 베스트송에서도 임영웅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리언스 탑10에도 임영웅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기 보이네요.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올해 밀리언스 탑10에도 임영웅님이 압도적 1등입니다. 완전 1등이어서 제가 못 봤네요. 그리고 요렇게 전국, 방탄소년단의 전국이 2등. 득표수 차이는 69만 표 대 44만 표로 제법 차이가 나지만 이거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항상 방탄소년단의 아미분들은 막판에 투표를 그냥 팍 몰아붙이는 저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우리 영웅시대분들 꼭 투표해 주셔야 되겠고, 자, 올해의 신인 아닐 거고, 베스트 솔로 남자에서도 아쉽게도 임영웅님이 방탄소년단 전국 멤버에게 살짝 근소차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투표수를 보니까 99만 표 대 85만 표로, 자, 51% 대 44%로 살짝 뒤처지고 있는데 이거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서 베스트 OST송이 없고, 베스트 팝 아티스트, 베스트 뮤직 스타일, 카카오뱅크 최스타상에서도 임영웅님이 이미 투표가 종료가 됐죠. 요거는 상을 받게 되는 거고, 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올해의 아티스트, 그리고 밀리언스 탑10. 올해의 베스트송에 충분히 들어갈 법한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찌됐건 올해의 아티스트, 밀리언스 탑10, 그리고 베스트 솔로 남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최스타상. 총 4개 부문에서 하나를 확정지었고, 지금 임영웅님이 나머지 3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요거 투표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투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멜론에 접속을 하시면 돼요. 멜론에 접속하셔서 핸드폰으로도 하실 수 있고, 네이버에 그냥 요렇게 멜론 치면 딱 뜹니다. 들어가셔서 바로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면 된다. 뮤직 어워드 부문별 투표가 바로 나오죠. 투표하기 쉽죠?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된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멜론 뮤직 어워즈가 왜 더욱더 필요하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부당 대우로 인하여 지금 서울가요대상 투표를 우리가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의 시상식 하나가 어찌됐건 배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마마 어워즈, 멜론 뮤직 어워즈, 이 3개의 굵직한 시상식에선 우리 아티스트가 그야말로 눈부신 업적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더더욱 뜨겁게 응원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응원의 결과는 투표만큼은, 특히 시상식 투표만큼은 이거 로그인해서 가입하면 투표할 수 있거든요. 회원 가입하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소천사님들도 꼭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바로 한번 콘서트 후담을 말씀드려 볼 건데, 임영웅 선생님의 콘서트라면서 극찬하는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데 좀 볼게요. MD 부스가 실내에 있다. 히터도 개빵빵하다. 실내의 홀 하나를 통으로 빌려서 MD 부스, 응원봉 AS 부스, 이벤트 부스, 포토존 다 만들어놨다. 의자들도 전부 다 가져다 놔서 팬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쉬기도 한다.
무엇보다 엄청난 건 이 MD부스 공간 안에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 걱정 안 해도 된다. 엄청난 배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일반 누리꾼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두 번째, 이벤트 부스가 있다. 페이스 페인팅도 있고 포토존도 있고 뭐 엽서 이벤트도 있는데 이게 일단 페이스 페인팅이 무료다. 포토존도 레전드다. 왜냐? 사진 찍어주시는 스텝이 따로 있다. 포즈까지 알려주신다. 세 번째, MD 굿즈를 사면 영수증에 손글씨 메시지 프린트가 있는데 가수가 직접 써준 거다. 우리 가수도 이런 거 해주면 좋겠다 싶었어. 이런 게 진짜 작아도 소소한 행복이더라. 그리고 네 번째, 본인 확인? 이딴 거 없다. 6시 공연인데 진짜 5시 30분에 공연장 도착해도 전부 다 입장할 수 있다. 이름 확인, 신분증 확인 이런 거 안 한다. 입장할 때 카드 티켓 그거 하나 딱 찍고 들어가면 된다. 왜냐면 아이돌 가수 콘서트는 본인 확인이 너무 좀 강력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그냥 카드 티켓 딱 찍고 바로 들어가죠. 공연장 내부에 계신 스태프들 정말 개친절하시다. 진짜 눈물 나올 뻔했다. 자리가 어디쯤인지 아니까 엄마랑 같이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스태프분이 쓱 오시더니 자리 찾으셨을까요? 친절이 정말 맥스, 친절 최고 상태였다. 한 명 한 명 다 자리를 찾아주신다. 세상에. 좌석에 정말 보들보들하고 푹신푹신한 방석이 하나씩 다 놓여있다.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다. 엉덩이 정말 따뜻하다. 내 인생에 플로어 17열 앉는 날이 오더니 본 무대는 잘 보일 것 같은데 돌출 무대는 뒤통수만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돌출 무대도 정말 개커. 미쳤어. 획기적인 무대 배치야. 오른쪽, 왼쪽, 중앙 다 잘 볼 수 있어. 스텝도 친절해. 공연 끝나고 나가는데 발밑 조심하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얘기해 주시고 출구 쪽에 쭉 서 계셔서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데 나 또 눈물 날 뻔했어. 영웅 선생님의 명언. 제가 여러분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공연 기다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순간 후방이 비치셨다. 영웅쌤 드디어 영웅 신이 되셨어. 팔을 내주고서라도 팬들 가까이에 다가가셔. 노래 부르면서 구역 사이사이 다 돌면서 하이파이브 다 해줘. 그러다 웬 어머님들이 팔 끼고 잡고 난리가 났었어. 다 돌고 왔는데 영웅쌤의 손이 손톱 자국 때문에 빨개져 있었어. 그럼에도 매 공연 어김없이 하이파이브를 다 하셨어. 아, 요건 좀 속상하네요. 뭐 대다수의 분들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임영웅님 지나갈 때 물론 흥분되니까 너무 좋아서 어떻게든 잡으려다가 이 손톱에 좀 긁힐 수 있습니다. 고의로 그러려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영웅님이 다가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정신줄을 챙겨야 하는 이유예요. 영웅쌤의 손이 이렇게 손톱 자국 때문에 빨개져 있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더불어 실물은 화면에서 보던 것처럼 생겼지만 중앙 전광판이 반으로 열리면서 등장할 때 진짜 신이 걸어 나오는 줄 알았다. 신이 된 줄 알았대요. 신의 등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장 안에도 간이 화장실이 있었다고 해요. 한 칸에 변기 10개씩 있는 간이 화장실을 무려 4개나 설치해놨다고 합니다. 아이돌분을 좋아하는 팬분의 후기 글이었다고 해요. 영웅시대인 어머님을 모시고 다녀온 후기 글인데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절로 드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임영웅님의 실물을 영접하고 나서 나 후유증이 너무 심하다. 웅튜브를 아무리 봐도 실물 보고 나자마자 정말 이거 후유증이 가시질 않는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물 마실 때마다 임영웅님이 이제 밑에다가 딱 빨대 꽂은 물통을 두고 물을 자주 먹잖아요. 너무 예뻤다. 라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냐? 요 물통 있지 않습니까? 이 물통을 찍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참을 노려보다가 그냥 돌아왔다. 왜 이 물통을 한참을 노려보다가 돌아왔을까요? 우리 센스 있는 소천사님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왜였을까요? 맞습니다. 임영웅님이 마시던 물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올지 말지 굉장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들고 올까 말까, 들고 올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다고 해요. 우리 소천사님들이라면 들고 오셨을까요? 콘서트 끝났으니까 냅다 들고 오지 뭐 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까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마지막 날 콘서트 리허설 때 I'm not the only one과 서울의 달을 열심히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서울의 달을 이틀째 날 콘서트 때 부르려고 했는데 이 반주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부르지 못했다고 해요. 그게 참 아쉽죠. 하지만 그럼에도 임영웅님은 바로 3일째 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이미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멋진 여러분들의 하루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진짜 다정하고 멋지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들은 현장에 계신, 그리고 지금 우리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은 전부 다 이 다정함과 따뜻함에 감동,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임영웅님이 이야기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 비밀 요원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비밀 요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임영웅님이 요번 콘서트 때 엄청난 무대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이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해요. 자, 콘서트 중에 이럴 줄 알고 하늘에다가 제가 위성을 좀 쏘아놨습니다. 이 영상통화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제 전용 I'm Here로 위성을 쏴놨거든요. 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쓸 수 있게요. 아시잖아요. 저 비밀 요원인 거.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여보세요 라면 전화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임영웅님의 콘서트에 가면 이런 영상 전화 연결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영상 통화 연결 이벤트를 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대 자체가 임영웅님이 이 우주대원 컨셉이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성까지 쌓아놨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대구 콘서트 후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